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앞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릴 때, 그 부양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나 더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지금 뭐 17일 이제 성명을 통해가지고 5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21일 날 이제 표결에 붙이겠다고 합니다. 우선은 각각 달라요. 지금 백악관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전부 다 원하는 금액이 다 달라요. 부양책 자체가.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공화당은 1조 6천억 달러. 자, 그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중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8천억 달러를 내놨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조 8천억에서 민주당이 수그리고 그냥 오면 좋은데 안 오고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저런 식으로 계속 못 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21일 날 5천억 달러는 뭐냐? 자, 공화당에서만 이제 단독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양책을 공화당에서. 자, 근데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상원 100석 중에 53석을 이제 공화당이 가지고 있죠. 자, 필요한 숫자는 60석이에요. 7명이 이제 민주당에서 오케이를 해줘야지 이제 좀 이게 나갈 수 있는데 급한 불이라도 좀 끄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5천억 달러로 경기 부양책을. 그리고 나머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좀 더 하더라도 지금 급한 대로 우선 5천억 달러부터 먼저 좀 펼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표결이 어떤 식으로 나갈지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지금 다 생각뿐이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얘기는 많은데 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이라는 외신들이 뭐 전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반대할지 찬성할지는 솔직히 까봐야지 아는 거고. 자, 5천억 규모에서 반대를 안 했으면 좀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미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중 관련해서 이제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지난주 뉴스예요. 지난주에 좀 나왔었죠. 이제 시진핑이 대만 상대를 해가지고 자, 이제 전쟁을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유는즉슨 이제 미국에서 이제 최첨단 뭐 미사일이나 무기 같은 거를 계속 들여오다 보니까 이제 대만을 요새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 시진핑이 이제 지금은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는 있습니다. 뭐 그러다 진짜 전쟁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전쟁을 하면 웬만한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식시장이 그냥 난리가 나겠죠. 이게 말이 중국과 대만의 지금 전쟁이지 솔직한 말로 자, 중국은 지금 말이 대만이지 대만 플러스 지금 미국이잖아요. 자, 미국하고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딱 좋진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초음속 탄도 미사일을 배치를 했고 실전 전투까지 뭐 이제 한 걸음 남았다 이러면서 계속 압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바이든이 된다면은 중국한테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트럼프는 지금까지 뭐 혼자 때렸다고 하면은 바이든은 함께 때린다.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은 계속될 거예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거고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돼도 지금처럼 계속 갈 거고 트럼프가 아니어도 바이든으로 가더라도 바이든은 좀 더 세게 오히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썰은 있어요. 오히려 트럼프가 됐으면 차라리 낫다라는 지금 뭐 트럼프는 그래도 그건 있잖아요. 바이든은 원방향으로 그냥 원웨이로 그냥 중국 때리기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한 번씩 갑자기 악수도 한번 하고 뭐 좋은 친구라고 얘기도 좀 해주고 줬다 폈다 이거를 막 하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되면은 오히려 미중 갈등은 더 심해지겠죠. 자, 그리고 뭐 중국은 언제나 말하듯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 자국 학자들이 미국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러자마자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인 억류를 이제 경고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인질 외교를 펼치겠다는 중국. 자, 극단에 치닫는 미중 갈등.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인질 외교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꾸준해요. 그냥 갈등은. 그 갈등 속에서 지금 나온 게 있죠. 미중 갈등 속에 자, 수출 관리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수출 관리 법안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수출 관리 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재 리스트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품목은 안 돼, 어떤 품목은 돼, 어떤 품목은 뭐 관세를 엄청 높여버리는 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 부분이어서 뭐
뭐 마리아 이런 식으로 뭐 대규모 살상 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겠죠 여기다가. 자, 어떤 품목이 될지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자, 그 품목에 좀 강하게 나온다면은 중국도 미국도 둘 다 수출 관리 쪽에서 이제 좀 세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뉴스는? 아, 이건 그거구나. 자, 그러면은 볼게. 언제라 봤던 거. 자, 티플렉스하고 유니온 머트리얼즈는 상을 쳤네요 시간 외로. 자, 근데 얘네들이 상을 쳐도 좀 재밌는 거는 얘네는 시간의 상을 잘 쳐요. 시간의 상을 치면은 다음날 갭 떴다가 그대로 빠지는 약간 그런 그림을 맨날 그려왔어요. 그러면서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차트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는 뭐 그런 그림이죠. 예를 들면은, 자, 이건 이치한불이고, 자, 유니온 보죠.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트리얼즈 지금 가격은 솔직히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도. 자, 웬만한 가격을 봐도, 자, 앞전에 이런 자리 있었죠. 자, 이거를 깼어요 이미. 자, 깨고 하단 자리. 자, 지금 하단 자리인 여기까지 지금 다 내려온 상태인데 어차피 이게 상위 쳤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갭 떠가지고 한 8,000원 정도 시작하지 않을까 좀 보고는 있습니다. 8,000원 시작해서 또다시 무너져서 거의 뭐 한 몇 프로? 3, 4%대 막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자, 근데 이 자리가 나쁘냐? 자, 근데 이거는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굳이 나는 얘네들이 끝까지 싸울 거고 바이든이 되더라도 또 싸울 거니까, 트럼프가 돼도 또 싸울 건데 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좀 왔다 갔다 하죠. 가끔 가다가 영원한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이든이 된다면 굉장히 이거는 좀 꾸준히 가져가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 보고 있고, 뭐 똑같아요. 얘네 둘은 어차피 같이 따라가는 애들이어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앞전에 고점이었던 이런 애들 여기까지는 아직 멀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지했던 이런 자리, 자, 이걸 지우고 앞서서 지지했던 자리가 여긴데 난 왜 여기다 체크를 했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고점 대비 봤을 때는,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근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유니온보다 지금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가총액이 막 엄청 차이 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6,600억이고 1,100억이기 때문에 유니온이 오히려 좀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와 달리 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보면은 유니온 머트리얼즈는, 와우, 누가 이렇게 사왔어? 외국인 기관 이거밖에 안 사갔는데 어떻게 11만 주가 사라지지? 아, 여기 있었구나. 기타 외국인 쪽에서 지금 10만 주 가까이, 자, 유니온 머트리얼즈를 가져갔죠.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크게 누가 좀 쓸어가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지금 대장으로 봤을 땐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맞고 이러면은 기타 법인하고 이쪽에서 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쪽은 뭐 주고 받고 핑퐁이긴 한데 외국인이 앞전에도 모았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던지잖아요. 자, 만약에 내일 좀 세게 간다 얘네들이, 솔직한 말로 갭이 굉장히 많이 들면 이건 올라타지 않는 게 나아요. 왜냐면 지금 뭐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미중 간의 갈등이 분명히 미국 대선 이후에 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그 전에 코로나나 대선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아직은 단발적인 이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갔다가 이제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한 번 정도 이제 이슈 없을 땐 그냥 좀 내려오긴 하거든요. 좀 그럴 때 모아 가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얼추 자리는 한 요정도 자리 줬을 때 한 3,600원대 오면은 좀 충분히 사도 좀 매력적인 그런 자리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유니온 같은 경우도 뭐 종목이 어차피 같이 가는 애들이니까 얘는 지금 앞전에 이런 자리 거의 다 왔죠. 만약에 내일 위에 찍고 좀 흘러내려서 만약에 이 선을 부신다, 7,000원을 한 번이라도 부셔준다, 7,000원 아래가 오면은 그럼 살만하다고 좀 보는 종목이거든요. 얘도 좀 괜찮긴 한데 우선은 수급으로 봤을 때는 머트리얼즈가 확실히 낫고, 티플렉스는 뭐 개인 조금 사고 뭐 이런 거여서 그렇게 누가 막 모은다는 건 안 보여요. 외국인들은 뭐 이런 식으로 모았다가 한번 주가 이렇게 7% 8% 튈 때 전부 다 던지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모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모았던 거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위에서 한번 던지겠죠. 또 매번 똑같은 패턴이어서 기관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단타성으로 거의 당일날 바로 나갑니다. 웬만한 애들을.
자, 근데 이제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 약간 안 던지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좀 더 길게 봐도 되지 않나. 지금 얘네들 매집한 자리의 각 금액을 보면은 한 3,400, 3,000 얼마? 3,000 초반대네요. 거의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3,200대면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똑같아요. 얘는 여기 주면은 솔직히 한번 담아도 되지 않나, 기회지 않나. 2975인데 분명히 3,000원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3,000원을 찍으면은 바로 계속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이런 자리도 그랬고 이런 자리도 그랬고 3,000원 바로 근저리만 오면은 한 번쯤 이것도 가져갈 만해 보입니다. 네, 어차피 다들 바닥이라고 본다면은 티플렉스보다는 유니온 버틸려면 유니온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관심이나 대장주를 역할을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티플렉스가 그나마 메리트 있는 거는 오로지 시총이에요. 시총 거래대금이야 나중에 누군가가 만져주면은 튀어질 수가 있는 건데 우선은 780억이기 때문에, 자 얼마나 유통이 있을까? 유통 비율 74%면은 80% 70% 잡고 7에 50 500 한 500억 조금 더 되네요. 이런 애들도 솔직히 재료 있으면은 쉽게 상 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자리가 예전에도 앞전에 이런 자리들 고점들 되게 있었죠. 5,000원을 못 들었었는데 재료만 한번 크게 준다면은 뚫지 않을까. 근데 좀 아직은 미중간에 강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건 아직 없어요. 뭐야 얘네 지금 봤는데 세종시가 그게 있었나 보네요. 맞아. 국감 때 이제 김현미 장관이 했었죠. 그때 이제 세종시 이전 결정 시 신속하게 뒷받침을 하겠다. 뭐 행정수도 안전 국감 때 얘기가 있었나 보네요. 자, 그래서 국감 때 있었던 일정 관련해서 제가 이건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움직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얘네들 많이 내려온 자리였었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보자. 유라테크, 계룡건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대주, 유라, 성신양이 우도 있긴 한데 얘는 왜 이렇게 죽었죠? 모르겠다. 얘는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세 종목: 대주산업, 유라테크, 계룡건설. 근데 계룡건설 이름이 좀 메리트가 있어서 건설에다가 계룡이면은 그쪽 대전 근처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조금 그냥 이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전 얘가 더 땡기는데 얘네들이 뭐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도 예전에 제가 댓글 봤을 때 사놓으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지금 뭐 웬만한 애들이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가벼워요. 보면은 대주 같은 경우에 700억, 1000억, 뭐 2000억. 나머지 애들은 진짜 가볍죠. 뭐 100억, 400억, 700억, 800억. 만약에 이쪽에 재료가 나오고 저거를 진행하는 절차나 이런 게 보인다면은 한 번쯤 이런 식으로 크게 상 갔던 적도 많았으니까 이슈가 있을 것 같네요. 이쪽도 원래 이거는 내용 준비를 안 했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고. 자, 그리고 반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주에 있었죠. 이것도 스가 총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참배를 가 왔었는데 그 참배를 하지 못하고 지금 자리가 애매하죠.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자, 대신에 아베가 하던 그대로 이제 공물을 갖다가 복납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자마자 뭐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한국이 당연히 비난하죠. 자, 그 공물을 바친 다음 날 이제 스가 측근을 만나러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직접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자. 해서 어쨌든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한일 관계를 좀 원만히 좀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고, 자, 결과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 비공식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뭐 딱히 뉴스로 나온 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일 관계가 뭐 조금이라도 좋아지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반일 테마는 수그라들겠죠. 어쩜 그게 기회, 이쪽을 관심이 있어 하신다면 그게 기회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다가 매년 하기로 해놨잖아요. 언제부터냐, 여기 있네요. 1999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매년 개최가 원칙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릴 차례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안 하겠다. 왜?
일본 자산 매각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이런 행위를 봤을 때는 니네가 자산 매각하지 않겠다고 딱 얘기를 해주면은 방한도 하고 여기도 가고 뭐 한중일 이것도 다 같이 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사를 계속 들추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딱히 계속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같은 재료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직 크게 움직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일본 자산 매각을 언제 결정이 나느냐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1월에서 2월 정도면은 이게 가능한데 얘네가 또 딜레이를 할 수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 매각이 안 되고 뭐 항소를 또 걸고 또 걸면은 재항소 걸고 이러면은 최대 3년까지도 딜레이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걸 봤어요 저도 기사에서. 그래서 괜찮네라고 했다가 좀 다시 보고 있는데 우선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런 자리들 이 정도 자리 잡아주면 돼요. 자 앞에 이런 자리들 여기 뭐 여기를 잡아도 되는데 자 이런 자리들 그리고 살짝 깼다 다시 올라오고 이번에도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살짝 깨고 다시 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하단으로 본다면은 여기 이 정도 보이죠. 자 만약에 내려오면은 이 안에서 올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매집을 한다 하면은 뭐 언제 갈진 모르지만 나쁘지 않은 가격이어서 충분히 한 번쯤은 얘기가 나오면은 분명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얘도 바닥을 보면 한 이 정도.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살렸죠. 자 이번에도 여기서 살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죽여버린다 여기서 그러면은 한 5천원까지 보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꾸준히 개인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걸 전부 다 싹을 던지고 있죠. 자,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러면은 충분히 외국인이 한번 사고 팔고 가지고 놀면서 이제 5천원까지 하락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좀 더 기다리면서 이거를 모아가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관심 있다고 하면은 뭐 이게 이슈가 터져봐야 내년 한 1월이나 이쯤 터질 수도 있어요. 자산 매각 관련해가지고 좀 찾아보시면은 그만큼 기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인데 어렵지 않나. 자 그래서 이쪽은 뉴스는 계속 있는데 미중처럼 빠르게 그렇게 막 팍팍 터지지가 않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제 제가 거의 한 달 전? 한 2-3주 전인가 제가 그 원전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놨던 종목이 어딨었냐 따로 놓진 않았어. 여기 있네. 자 여기 이 정도였죠. 우선은 원전 오염수가 가게 되면은 시푸드 애들 바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저거 뉴스가 한번 떴어요. 목요일날 저녁인가 수요일날 저녁에 뜨는 바람에 자 목요일날 저녁에 떴구나. 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윗꼬리가 생기죠. 원전 오염수 아직 처리를 갖다가 바다 해양에다가 뿌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먼저 슈팅이 나왔죠. 자 누가 샀는지가 중요하죠. 자 개미가 다 샀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얘도 저런 뉴스 뜨면은 보통 갭 떴다가 죽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오선주도 근데 뭐 그렇고 오르비텍도 나름 갭이 떴을 거예요 얘가. 별로 안 떴었네. 시가가 4% 시작을 했는데 장이 안 좋긴 했었죠 금요일날 확실히. 그러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4%로 우진 같은 경우에도 얘는 시가가 15%. 절대 이런 거는 아예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15% 떴다가 와 얼마 하루 만에 20%가 빠졌네요 얘는. 자 이것도 개미 오르비텍 개미. 자 뭘 볼까. 내가 한성기업은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얘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자 시푸드 딱히 우선은 자 27날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뭐 내용은 기자분들이 막 적어주는데 오염수를 처분하는 방식이 이제 바다에 갖다가 버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는 합니다. 근데 27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 우선 이번 주는 시세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마도 빨리 내봐야 금요일 그 다음에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에 좀 올라갔다가 27일날 뭐가 뜨느냐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뿌린다 해도 바로 아니에요. 방류를 한다 해도
자 2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걸 갖다 처리하고 뭐 하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죠, 방류는 22년 10월쯤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방류를 결정을 해도. 왜냐하면 여기서 수처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류하는 거여서, 자 이래 버리면은 2년이 거의 2년이죠. 지금 2년 더 걸리죠. 자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7일날 저거 딱 발표하자마자 재료 소멸로 바로 죽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쪽에 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종목은 시푸드 정도, 조금 더 다이나믹한 종목이 필요하다 하면은 우선주, 그 외에 얘네들은 뺄게요, 전부 다. 그러고 오르비텍, 우진, 요 정도만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푸드 위에다 올려야 되겠다. 우진, 오르비텍. 그래서 시푸드가 거래량이 가장 많긴 했어요. 아마도 예전에도 이제 올랐을 때 그런 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시푸드도 관심 받고, 우진, 오르비텍 이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시세는 주더라도 27일에 한 번 더 주겠죠. 분명히 줄 건데 27일 전에 기대감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금 바닥 한번 기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윗꼬리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일정이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거 하시려면은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다가 자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수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슈팅 날 때 그냥 빠르게 던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냥 길게 볼 게 아니어서 저런 거는 결정이 돼도 2년 걸린다고 하는데, 자 해서 그쪽 말씀드렸고, 해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자 이런 처리 방식으로 만약에 방류를 결정을 해버리잖아, 일본에서. 그러면은 여기저기 근처에 있는 국가에 가장 가까운 데가 우리 한국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남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데 분명히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관련, 어쩌면은 이 처리 방식에 대한 관련주가 아니고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더 짙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저거랑 같이 엮일지는 몰라요. 엮일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해요, 저거는. 그래서 모나미랑 신성통상은 다시 한번 봐줄만 하지 않을까. 자 근데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슬슬 안 내려와요. 좀 내려오면은 사보고 싶은 애들인데 솔직히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요. 근데 가장 쉬운 투자로는, 코로나가 사스도 그랬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언젠간 끝나요. 결국은 안 끝날 수는 없겠죠. 언젠간 끝나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자 근데 코로나 끝나면 이제 바로 간다라고 이제 중국에서 한국 여행 상담에 이제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한중 관광교류 오프라인 행사를 했었고, 10개 도시에서는 온라인 박람회, 뭐 아무래도 땅덩이가 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웬만한 중국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오면은 소비하는 그 패턴도 굉장히 세고, 소비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이죠. 면세 쪽, 소비는 면세 쪽 보시면 되고, 투어는 이제 여행 관련. 근데 이거 세 개를 보시는 게 제일 나아 보여요. 이쪽은 그냥 넣어놓긴 했는데 안 보시는 게 낫고. 자, 그래서 모드 투어부터 볼게요. 모드 투어는 지금 충분히 자리는 괜찮아요. 아직 많이 올라간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외국인이나 이런 애들이 미리 벌써 매집을 해놓은 것도 아니죠. 자 13,900원대에서 외국인을 전부 다 던지고 갔어요. 만약에 얘가 죽더라도 13,900원 아래에서 좀 죽지 않을까.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저점이 높아져 가죠. 자 앞전에 저점이 여기였었으면은, 자 한번 슈팅 주고 그 다음 저점, 한 번 또 슈팅 주고 그 다음 저점, 이번에 슈팅 주고 만약에 한번 내려온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이평은 절대 안 깨요. 지금 60일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거 깰 리가 거의 없어 보이고, 120일선, 60일선이 지금 이제 크로스되면서 정방향으로 정배열 지금 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12,000원 지지하지 않을까. 자 이러면서 저점 계속 올려가고 있고, 고점은 지금 점점 올려가고 있죠. 고점 올려가고 저점 올려가고, 지금 딱 좀 있으면은 큰 패턴이 뭔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거고. 자 근데 시총이 가장 가벼운 거는 노랑풍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랑풍선이 반응이 먼저 빨리 와요, 대체로. 자 여기 저점,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지지, 거의 완벽한 여기는 지지선이 거의 형성이 됐죠. 그냥 아무리 뭔 일이 터지고 해도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한번 슈팅 온 다음에 터지더라도 여기 지지 계속 막아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팅 나오고 저점 올렸고, 슈팅 나오고, 자 저점 한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여기 고점이 저점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일까. 자
17,000원 정도 돼 가요. 17,000원 정도가 온다면은 솔직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바람에 16,000 정확하게 800원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 한 번쯤은 건드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얘도. 근데 노랑풍선은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한 번 튀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튈 거여서, 왜냐면 유통 비율이 34%예요. 34%인데 900억이잖아요. 890억. 900억에다가 30% 하면은 3927 하면 한 300억이 좀 안 되네요. 많이 쳐줘도 300억? 300억짜리예요. 만약에 근데 뭐 백신 나왔다. 백신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점 올려가고 고점 높여가고, 그러다가 어디선간 막히겠죠. 분명히 아무리 많이 간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는 절대 못 가고, 자, 이런 자리들 절대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근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좀 길게 보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쪽 관련은, 여행은 아무리 풀린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여서, 진짜로 실적으로 다 나오는 거는. 자, 그리고 하나투어가 좀 무겁죠. 그래도 가장 대장주죠, 여행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큰 덩어리죠. 큰 덩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못 움직여요, 얘는. 그러니까 시총이 가볍냐 크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데, 그래서 무난하게 망하진 않을 거잖아요. 하나투어는 시총을 봐도 거의 5천원 6천원 하는 애인데, 자, 얘는 계속 저점을 못 올려가고 계속 저점을 계속 다지기만 해왔죠. 이런 식으로. 자, 내려만 오면은 거의 비슷해요. 뭐 여기 끝까지 안 와도 되는데 비슷한데, 다 이런 식으로 계속 터치를 하고 그대로 올리고 또 터치하고 그대로 올리고. 자, 이번에는 저점이 어디서 마무리가 될지 몰라도 지금 약간 박스권 그리고서 그 안에서만 놀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자, 이 안에서만 놀고 있는데 여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쭉 이러고 있죠. 자, 이거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얘가 아무리 시총이 무거워도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게 있고 재료만 좋다면은 얘는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어요. 뭐 앞에 고점이 보이니까 손은 여기겠죠, 기본적으로. 자, 이 자리 물린 자리들, 자, 57,000원 정도 보여지긴 해요. 근데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게 뭐 지금 사야 된다 내일 사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좀 무난한 투자를 하고 싶다. 언젠가는 코로나 어차피 올라오고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쌓여있던 그 여행에 대한 그 심리들이 있거든요. 다들 해외를 나가고 싶고 여행 못 갔던 거 다, 뭐 소비는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죠. 어쩌면 보복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복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는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올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 신고가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얘기하기에는 그건 이제 코로나 끝났을 때 얘기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중국 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오면은 대부분이 뭐 따이공이 지금까지 많이 사주긴 했는데, 면세 이쪽에서 따이공이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면세를 굉장히 많이 사요. 그러면 면세 소비가 늘겠죠.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 호텔 신라 이런 애들도 호텔 숙박업보다는 아무래도 면세 비중이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바닥에서 계속 놀고 있죠. 굉장히 이런 식으로 바닥에 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좀 올라주고 있어요. 지금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죠. 보면은 좀 크게 봐야 되겠다. 굳이 따지자면 이거를 이렇게 의미를 둬야 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이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하지만 얘도 결국은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맞고, 자, 위에 맞고 코로나 때 한번 올랐다가 이때가 뭐 그걸 거예요. 이재용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크게 슈팅하지 않았나? 아니면 백신 때문에 그랬나?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박스권 안에서만 놀고 있고, 지금 사고 있는 사람을 봐도 외국인 꾸준히 팔고 있죠. 뭐 딱히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연기금 좀 사는 그림은 좀 양호해요. 그러니까 모아가기엔 되게 좋은 종목이죠. 얘도 그냥 모아놓고 이런 자리면 충분히 모아놓고 나는 뭐 한 오래 기다릴 수 있어라고 정말 쉬운 투자죠, 이쪽에는. 자, 호텔신라 우가 슬슬 머리를 드는데, 이거는 뭘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것도 준비 안 했구나. 이게 다음 주일 텐데 19일날 베트남을 가신다고? 여기 있네요. 언제지? 재판이 언제더라? 매번 재판이 있으면은 그 관련주들 26일인가 보네요. 오늘 26일 그죠? 16일 그러면 22일 오후 2시 이건가 본데? 근절이었는데 며칠 안 남았었는데. 맞네요. 22일
22일 날 오후 2시에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전에도 매번 이재용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보게 되면은 자, 가장 움직임 큰 게 호텔신라 우죠.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윗구리가 생겨요. 자, 분으로 해서 한 10분 봉으로 보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찾겠다. 자, 그 날짜에 22일이면은 그 전부터 천천히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당일날은 그 전날 막 갭을 뜨기도 해요. 근데 갭은 잘 안 뜨더라고요. 갭 떠서 시작은 잘 안 하는데 오후 2시까지 가는데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슈팅이 나와요. 막 1시 반, 1시 50분까지. 그러다가 2시가 되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자, 그런 게 이런 그림. 이런 식으로 당일날 거의 몇 프로야? 13%대, 14%대까지 갔다가 쭉 빠져서 종가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는 재미삼아서 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한두 주 정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시간이 안 되거나 직장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솔직히 22일날 던지기보다는 22일날 장 시작하고서 뭐 한 10시나 이 정도에 좀 적당한 위치에다 걸어놓고 그냥 적당히 기대감만 먹고 나오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글로벌 텍스 프리도 뭐 좋게 보긴 하는데 아직 가려면 좀 멀었고, 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 앞전에 샀던 거 전부 다 거의 다 던졌죠. 이렇게 천천히 모아왔던 거 전부 다 한 큐에 5만 주, 거의 6만 주네요. 6만 주 한 번에 던졌고, 기관도 좀 들어오는 듯 했는데 좀 다시 나가려는 건지 좀 재미가 없어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 세계 코로나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막 그래도 두 자릿수에서 그냥 끝나고 있는데 해외 자체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쪽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은 얘네들도 면세가 있긴 한데 면세 이외에 다른 본업들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막 엮여 있는 게 많아서 굳이 이거를 다 면세로 엮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건 거래대금이 뭐 거의 없네요. 1000억에다가 유통비율이 35%, 그럼 1500억에 35% 하면은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기엔 너무 일러 보이고요. 굳이 본다면은 여행하고 면세 정도. 그리고 항공 쪽 있죠. 항공 쪽은 항공 설명하려고 제가 가져온 게 있었는데 이거죠. 지금 중국 이거 얘기했고, 자,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여행을 정상화를 합의했어요. 뭐냐면은 자, 좀 클린한 나라끼리 코로나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나라, 홍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싱가포르도 제가 찾아본 적은 없어서. 홍콩하고 싱가포르 좀 안정적인가 봐요. 거의 안 나오든지 수치가. 지금 둘 다 틀어막고 있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나라 두 나라만 딱 여행 가능하게 요런 식으로 이제 푸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약간 협의 중이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풀린다 라고 하면은 항공 쪽에, 자, 제가 계속 말했던 거는 에어 부산이었죠. 에어 부산은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나머지 항공은 매각 이슈는 없잖아요. 매각 이슈가 없고 그냥 조금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에어부산은 계속 보고 있는데 조만간 유상증자가 있어요. 800억대 유상증자인데 아시아나 쪽에서 300억을 받아주고 부산시에서 한 몇십억, 거의 많게는 한 100억까지 받아줄 거는 같아요. 자, 그러면 400억 남는데 그 400억이 일반 구주주들한테 이제 흥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크게 달라지겠죠. 흥행을 할 거는 같아요. 4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LCC에서는 에어부산하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니죠. 나름 그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 근데 이건 옛날 기사예요. 제가 뭘 찾았냐면은 홍콩. 지금 홍콩하고 이게 합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홍콩을 갖다가 우리도 뚫린다. 홍콩하고 한국만 여행이 가능하게 딱 그 안에서만, 딴 데 못 가고. 자, 그러면은 얘기는 좀 달라지죠. 자, 에어부산이 7월 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나 그럼? 제가 이거는 여행사 사이트나 아니면 항공편 그거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면 되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찾지 않았고, 에어부산 이제 뭐 7월부터 홍콩 마카오 재운항한다 라고 했습니다. 재운항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홍콩 라인이 있느냐죠. 홍콩 갈 수 있는 그 라인을 갖다가 허가를 받는데 그 허가를 받아놨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있죠. 자, 그러면 홍콩하고 여행이 뚫린다면은 얘네들 분명히 비행기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홍콩이랑 왕복으로 이제. 자, 그러면은 좀 나아지겠고, 그러면은 매각할 때 좀 더 득이 되겠죠. 그래서 항공 쪽에서는 되게 많긴 해요. 근데 다 무겁고 그래서, 그러고 어차피 같은 재료라면은 저는 에어부산 차라리 아직 이런 자리죠. 되게 낮죠.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자, 지금 박스권 안에서 계속 노는데 이걸 언제 돌파하느냐죠. 자, 이 돌파 구간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이걸 돌파를 하면은
돌파할 만한 재료가 있었다는 거고, 그 재료는 분명히 매각 재료일 거예요. 근데 아시아나 지금 뭐 분리 매각 이슈는 계속 있는데 매각을 언제 한다 이런 내용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고서 아마도 유상증자를 하면 좀 자금이 여유로워지니까 자, 그 뒤에 진행하지 않을까 봅니다. 유상증자 그게 들어오는 날짜가 12월 말일인가 이쯤 들어와요. 12월 30일인가? 그 공시 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리매각이 되든 진행을 하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아가는 자리지 갑자기 슈팅을 기다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자, 그렇게 보고 있고, 어차피 얘가 크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슈팅 해가지고 자, 이쪽 박스권에 들어가려면은 자, 이쪽이죠. 이 정도 박스권 보이죠? 자, 이쪽 박스권에 들어가려면은 여기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슈팅 쏴가지고 바로 올라갈 거예요. 올리면은. 그러고 여기서 놀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는 얼추 봄에는 나오지 않을까. 봄 800억이어도 이것저것 돈 내다 보면은 거의 봄 여름쯤 되면은 또다시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매각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 자, 그리고 국감 중에 자, 이제 코로나 관련 백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감 중에 보면은 자, 22일 날 복지부하고 식약청, 그리고 질병관리청, 그리고 공단, 심평원 종합검사로 이제 국감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제 날짜마다 달라요. 뭐 20일에는 어디 하고 뭐 며칠엔 뭐 하고 뭐 하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도 이제 복지부하고 식약처고 질병관리본부잖아요. 한마디로. 자, 거기서 뭘 하느냐,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에 따른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과,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규제 개선 방안, 그리고 뭐 전국민 뭐 항원 항체 신속 진단 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죠. 이건 유비케어긴 한데 이거를 재료로 삼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번 가져가 볼 만은 해요. 지금 자리가, 그죠? 자리가 지금 괜찮은 자리는 맞아요. 한 번쯤은 베팅해 볼 만한 자리예요. 딱 걸쳐 있잖아요. 완전 진바닥이죠. 거의 진바닥에 지금 걸쳐 있어요. 만약에 저게 재료가 돼가지고 들어온다면 해볼 만한데, 자, 외국인들 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얘네는 재료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감에서 뭔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만약에 갑자기 정부에서 지금 좀 피하는 성향이 보이지만 코로나가 좀 줄었잖아요. 지금 줄은 상태에서는 지금 막 위기가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부가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비대면 진료 이거 진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의료진이 막 파업하고 해도 지금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네요. 이래저래. 뭐 얘 빼고 얘 날린다 치더라도 매수. 자, 4만주. 거의 풀매수네. 꾸준히 기관부터 해가지고 금투부터 해가지고 얘도 한번 저는 볼만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얘네들 지금 평단이 볼까? 여기 평단이 있어. 추정평균가 9,000원이라고? 진짜네. 지금 9,000원대까지 왔네요. 만원이 깨졌구나. 언제나 얘는 만원을 가면은 한 번씩 올라오긴 했었는데, 유비케어도 이 정도 자리면은 한 번 더 내려오면은 이게 차트가 깨지긴 해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차트가 깨지는 차트예요. 그래서 좀 보시고서 베팅을 하셔야 되는데, 22일 아직 좀 날짜가 남았죠. 재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매집하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계속 꾸준히 매집이 가능한 자리고, 분명히 여기서 매집을 하면 한 번쯤은 뭘 주든지 간에 슈팅을 한번 줄 거예요. 지들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것도 괜찮네요. 별로 신경 안 썼었는데 얘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치료제 쪽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모든 치료제 종류가 너무 많고 막 어디에 연관되어 있고 막, 그래서 저는 백신만 계속, 백신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일부. 자, 백신으로 보게 되면은 자, 앞전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방문하면서 이제 뭐 치료제와 이제 내년에 이제 백신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특별히 뭐가 막 생기고 막 이슈가 생겨가지고 막 슈팅이 나오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왔다 가신 걸로 그냥 그걸로 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국감이 20 며칠 날 종합국감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번 주에. 자, 그러면은 분명 백신 쪽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푸시해주고 좀 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백신들 중에서 이제 자, 모더나하고 이제 화이자가 있잖아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딜레이를 별로 안 해요. 지금 약간 임상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뉴스를 보고 모더나가 만약에 임상 데이터가 안 좋았다고 하면은 이걸 발표하기가 되게 꺼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최대한 딜레이할 수가 있는데, 자, 다음 달에 코로나 백신 효능 결과를 받을 것이래요. 그러면서 바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 3만 명에 대한 임상 3상의 첫 결과다. 그래서 첫 결과를 갖다 내놓겠다고 합니다. 자, 근데 모더나가 뭐냐면은 모더나는 RNA 백신이에요. RNA 백신인데 RNA가 그 형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DNA 백신보다 좀 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얘가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DNA 백신들도 충분히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여기다가 갖다 끼는 거예요. 자, DNA라는 이런 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꽂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쳐요. 자, RNA도 똑같이 그런 식이에요. 자, 여기다가 뭘 넣느냐? 그냥 코로나 그 19에 관련된 그 염기 서열 비슷한 게 있거든요. 쫙 나열되어 있는 게. 그것들 때문에 걸렸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미 쥐어진 거, WHO에서 나온 거 그냥 그거 거기다 꽂아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얘가 성공을 한다면 얘는 충분히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DNA 쪽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노비오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제넥신 있죠. 자, 그래서 그쪽 볼 수 있고, 또 뭐가 있냐?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이 나와요. 백신 4달 말에 뭐 미국 접종 기대를 한다. 한국은 어쩌고 있냐?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백신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금 뭐 제넥신이나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얘네들 백신 뭐 임상, 제넥신이 지금 아직 일상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일상 지금 곧 이제 결과 발표를 할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일상을 아직 안 했을 거고요. 자, 승인은 받고 아직 진행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으로만 봤을 때는 백신에서는 지금 제넥신이 좀 더 빠르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는 제일 빠르죠. 지금 셀트리온이나 이런 녹십자 이런 데는 다 치료제니까 치료제를 빼고 얘기해요. 백신만 얘기하면은. 자, 그렇고 있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막 백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 화이자나 이런 애들 백신 막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네들 망했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자, 다시 보시면은 CDC에서 얘기하는 게 21년 4월이면은 7억 회분의 백신이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잘 됐을 때, 이것도 잘 됐을 때. 자, 일반적으로 이거 전부 다 2차 접종이거든요. 1차 맞고 그 다음에 뭐 28일인가 30일인가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리고 또 2차를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항체가 부스팅이 돼가지고 좀 효과가 있다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미국 인구의 2배에 해당하는 분량이 이제 필요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2차니까. 자, 그래서 쭉 나오는데 예상되는 첫 두 기업은 화이자와 모더나다. 백신 물량으로는 3,500만에서 4,500만 분을 예상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막대한 양이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말이면은 전 세계 1억 회분 접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는 올해 말까지 2천 회분, 그리고 내년까지 이만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물량으로는 기껏 해봐야 미국이랑 유럽 일부 국가 정도 접종이 가능할 거예요. 어차피 10억 회분이 내년에 다 나와서 정말 잘 나와서 뭐 거의 5억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와봐야 10억이 나온다 쳐도, 자, 2로 나누면 5억 명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을 거예요. 60 몇억 될 텐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걸로는 절대 전 세계 그 감염을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솔직히 얘네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백신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갑자기 위태롭다 막 이렇다고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 또 관심이 많은 게 지금 계속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또 이낙연 대표가 찾아갔었나봐요. 뭐 아무래도 큰 역할은 하진 않았겠지만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죠.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청정국 가능하다 하면서 막 힘내자, 으쌰으쌰 하자 이러고 있죠, 지금. 자, 그리고 한은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세계 경제 지금 3분기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으로 잘 버텨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줄지는 않죠. 결국은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건 백신 개발인데, 백신 개발 전까지는 큰 개선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백신에 대한 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부나 모든 곳들이. 자,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백신 만드는 회사로는 SK 케미칼 아래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죠. 자, 그리고 제넥신이 있죠. 이 두 개가 백신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근데 이번에 지금 11월 MSCI
포함이 만약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 둘은 뭐 가장 높은 애는 당연히 SK바이오 팜이 무조건 바로 될 거고요. 얘네는 그 묶여있던 물량도 풀렸기 때문에 얘네는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지수 연계돼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야 돼요. 사야 되는 양이 꽤 될 거예요. 이것도. 네,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얼마나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SK케미칼 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시총으로 봤을 때는. 제넥신 같은 경우도 뭐 시총으로 봤을 때는 좀 간당간당한데 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지금 시총이 좀 줄었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시총이 좀 줄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자 18일날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정도 넣어줬죠. 뭐 두산중공업까지도 넣어준 거 보면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느냐, 11월 11일자로 MSCI 이제 반기 리뷰가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편입되는 애들, 편출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쫙 바뀌면서 그 날짜 기준은 아니고 언제지? 여기 있네요. 12월 1일부터 지수에 반영이 되고, 이 지수를 추종해야 되는 인덱스 펀드나 ETF 쪽 이쪽에서 전부 다 이제 새롭게 추가되면서 갑자기 막 미친듯이 삽니다. 그냥 무조건 사야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종목들은 무조건 팔게 되고, 편출되는 애들은 그냥 파는 거고요. 자 MSCI 코리아 지수는 자금이 한 60조 원으로 추정되고요. 얼추 제가 알기로 몇 천억씩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뭐 제넥신 제가 찾아봤는데 뭐 한 2,100억인가 뭐 이 정도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SK케미칼도 몇 천억대 꽤 많이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대금이면은 거의 20-30%까지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전 봅니다. 왜냐면 급히 사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종목을 보면은 SK부터 이쪽에 있을 텐데, 몰려 있을 텐데 분명히 제가 백신은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어서 있을 거예요. 네, 있네. 자, 이 정도 보고 있고, 얘네도 상장 이슈가 있죠. 거기다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도 있고, SK케미칼 위에 이제 SK디스커버리라는 이제 지주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따로 보는 애들은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이 정도. 진원생명과학도 가벼워서 그렇게 가볍진 않은데 얘가 그래도 잘 움직여요. 재료에 대해서는. 자 근데 먼저 얘네는 뭐 아직 딱히 나온 게 없죠. 제가 알기로. SK케미칼은 그래도 뭔가 정부에서도 좀 밀어주려고 하고, 앞에 SK가 붙어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심이 좀 더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자 앞전에 이런 자리, 자 이렇게 이런 자리들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올렸다가 어쨌든 지금 살아있죠. 이게 한번 떨어질 때 뭐 이때 갭 떨어질 때 이게 뭐 때문에 떨어졌었냐면, 아스트라제네카 그 MOU 맺은 게 있어요. MOU 맺어가지고 걔네 거를 갖다가 생산을 갖다가 한국에서 하게 되면은 얘네한테 하겠다 MOU를 맺었는데, 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 도중에 한 명이 뭐였더라, 한 명이 어쨌든 부작용 비슷하게 나오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지수도 빠지면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백신 쪽 관심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약간 우상향 패턴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 들어가기에도 들어가긴 좀 무섭죠. 솔직히 이 가격은. 자 근데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사야 돼요. 얘네들 외국인도 좀 있으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이 시총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4조잖아요. 이 시총이면 MSCI 무조건 들어가고, 이쪽 들어가면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기 전 한 달 전부터 약간 매집하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자 우선주야 뭐 어차피 같이 가는 애니까 뭐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커버리도 얘네들이 잘 되면 얘가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모회사이다 뿐이지 얘네가 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같이 보기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얘네가 너무 슈팅을 많이 가가지고 상한가를 친다, 막 그런 재료가 있다. 그럴 때 이제 얘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목이 네, 목이 잠깐 메어가지고.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자리가 되게 좋았었어요. 엊그저께. 근데 지수가 좀 안 좋았죠. 지수가 안 좋으면서 결국은 좀 안타깝게도 앞에 있었던 저점, 자 이런 고점을 돌파 못했던 이런 자리들, 자 그거를 지지 삼았었고, 자 최근에 갑자기 떨어진 이슈는 없어요. 딱히. 자 그러면서 저점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자 어쩌면 이게 차트가 깨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들어 올린다, 자 그러면은 충분히 다시 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MSCI까지 얼마 날짜 남지 않았고, 그리고 얘네가 일상이 안 나왔나 나왔나
안 나왔을 텐데. 어디 있을까? 10월 이렇게 치면 되려나? 10월 좀 보시면은 왜 이렇게 얘네는 뉴스가 없대. 뭐 한 10월? 11월 나오겠네요. 10월이 지금이니까 늦어도 11월 초일 것 같은데, 네, 앞에 있던 뉴스를 봤을 때는 11월 초면은 언제냐, 한 2주 남았네요. 2, 3주? 한 3주, 2, 3주 3주 남은 것 같은데, 3주 남았고 그 3주 바로 뒤에, 자 여기죠, 11일날 이때가 MSCI 이제 편입 편출이 결정되는 그때죠. 이 정도 기간 안에 주가를 올려준다면은 충분히 MSCI 들어가고, MSCI 들어갔을 때 한 예로 이제 신풍이 있었죠. MSCI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시총이 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MSCI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막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어쩔 수 없이 다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가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거랑 비슷한 게, 만약에 얘가 이제 자 쭉 빠졌죠. 지금 자리가 솔직히 완전히 죽이지 않는 이상, 악재가 생겨서 죽이지만 않는다면은 자리가 정확히 매수 타점이랑 좀 비슷해요. 웬만한 거랑.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린다면은, 그러고 여기 돌파가 가능하다면은, 그리고 MSCI 편입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꾸준히 봐주실 만할 것 같아요. SK케미칼도 같이 보는데, SK케미칼이 너 왜 안 움직이냐? 나름 좀 올라와 있죠. 만약에 여기서 백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번 슈팅을 쏴줘서 이런 자리, 앞전에 막혀있던 이런 자리, 여기에 걸쳐버리게 되면은 40만원을 넘을까 말까 막 이러면은 좀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얘네는 좀 개미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좀 관심도도 많이 높죠. 얘네는 솔직한 말로 그렇게 저는 백신에 대한 그 임상이 되게 잘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는 있어서, 예전부터 자 이런 자리에 있었던 앤데,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보는 이유는 백신 이슈가 정부에서나 이런 에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둘 다 MSCI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같이 보고 있고요. 백신 관련해 가지고 뭐 해외가 나오고 이러면은, 해외에서 잘 나온다면은 얘네들도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신 관련은 뭐야 이거는 새로운 뉴스 떴네. 내일이 그거죠. 제가 이 영상 이 영상 전에 찍었었던 게 그거였어요. 에어부산이랑 서현 막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해서 지금 서현을 잘 잠깐만, 서현 아까 말씀드렸잖아. 됐네요. 네. 일부에서 했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비율 때문에 이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번 주 내일을 위해서 영상 찍은 거는 2부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뭐 짜잘한 이슈들이 더 있기는 해요, 재료들이. 근데 걔네들을 다 모아서 할까도 했는데,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슈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저도 이런 거 보고서 이제 세종시 이런 걸 지금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이슈를 좀 더 찾아내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제가 매일은 못 찍어요. 아무래도 뭐 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최대한 좀 찍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